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진격의 변호사들이라는 유튜버도 운영하시고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실래요? 예. 마이크가 지금 하나는 지금 점검 중이어서. 자,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잘 아시죠? 유승수 변호사님입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터질 게 터졌다. 예. 이게 지금 부정선거 진실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예, 실제. 그런데 지금 계속 이걸 방치하다가 이번에 꼬리가 밟힌 거다. 꼬리가 밟힌 거다? 제대로 밟힌 거죠, 사실은. 계속 이걸 소송으로 확인 받아야 된다, 아니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소송으로 무효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법적 절차를 강요하고, 그런데 실제로 법적 절차는 진행을 하질 않아요. 진행을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계엄으로 이걸 밝혀보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황당한 소리를 지금 와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소리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이 헌법기관을 대통령이 맘대로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이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선관위가 이 선거관리를 부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조작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에 정말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라는 측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거 좀 주세요. 피켓 좀 빌려주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구독자님 예. 여기는 인쇄된금하고 직접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왜 부정선거입니까? 부정선거는 다른 게 부정선거가 아니죠. 실제로 이제 투표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제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사전투표 제도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본투표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인위적으로 사전투표소도 설치를 하고 인위적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정을 해가면서 투표율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본투표 개표하고의 이 괴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투표수의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그동안 이제 수없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 일단 지금 현상으로 발견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사전투표의 결과값을 더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본투표를 축소하는 방법이 사용된 거예요, 이번에. 투표용지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투표용지가 없다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본투표를 축소하겠다. 그럼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의 비중값이 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사전투표에 따라서 사전투표 물론 조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사전투표의 이 조작값에 따라서 이 조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중치를 더 늘리게 된 거죠. 적어도 여기까지가 밝혀진 사실인 거고, 앞으로 이제 이 본투표 용지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왜 이걸 갖다가 줄이게 되었느냐라는 거는 나중에 수사나 아니면 어떤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본투표의 값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본투표 값을 인위적으로 축소해서 상대적으로 사전투표 값을 늘리는 식의 부정선거 방법이 확인됐다라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입니다. 근데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네네. 나중에 보니까 투표 용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게 뭐겠어요? 아니 50%만 있었다. 우리 50%만 할 줄 알았다. 인쇄를.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는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었으니까는 실제로 그 이상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투표의 매뉴얼을 보면은 50%로 맞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없고 기본적으로 80%까지는 맞춰둡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80%까지는 안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80%라는 숫자도 국민들이 납득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100% 가면 어떡할 거야, 실제. 100%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체 유권자를 대비하는 투표 용지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투표 용지를 사실은 줄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줄여놓은 게 아니다. 나중에 이제 급기야 변명하는 게 이제
사실은 있는데 그거를 이송하지 않은 거다. 그럼 더 문제죠. 그 사실은. 문제죠. 그거는 분명히 오전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숱하게 얘기를 하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어떠한 투표의 그런 예상치 예. 현재 진행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넘어서 가지고 더 이상 이걸 갖다가 있는데도 가져오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걸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하지 뭐를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았겠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나 이런 게 또 언급이 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 무효다, 재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재선거, 저 뒤에 외치는 소리 들리시죠? 재선거입니다, 재선거. 예. 장동혁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재선거입니다. 왜 재선거냐? 선거가 무효니까 재선거인 거예요. 무효니까. 유효인데 재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거는 무효다. 이미 다 오염됐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수단들 있잖아요. 법적인 절차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다. 왜냐면 어느 경우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당연히 조항이 없어요. 왜? 선거가 무효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선거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은 이 재선거의, 이 국민들의 주장은 선거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주장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선거 무효가 발생을 했다면 그 원인이나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그리고 또 이런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과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뭐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그 외에 이후에 무슨 재판이나 법적 수단이 됐든 이거는 조금 다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재선거입니다. 왜? 선거가 없으니까.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 된다. 이 당연한 주장이 재선거의 주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은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부정선거를 촉발시킨 이재명이 해야죠.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재명 정권이. 예,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지금 선거가 없는 거다. 부정선거가 있고 이 선거 무효 사회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효인 선거는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히 이재명이 져야죠. 이재명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져야 되겠지만 그 재선거를 한다라는 이 결정 자체는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오늘 대담 마무리 하시면서 아까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뭐 국가 배상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셨고, 또 뭐 그런 것들 링크로 올라갈 텐데 네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법적인 절차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선거권을 침해당한 그 선거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뭐 100%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 선거 무효 소송 이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기각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없는 거예요. 한 표라도 오염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과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가지고서는 그냥 대법원이 한통속이지 않습니까? 한통속인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선거무효소송 기각. 그러니까는 이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고의적인 부정선거에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 부분들은 저희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이 고민을 하겠다. 물론 헌법적인 수단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더 이상 대법원의 어떤 선거 무효 소송 이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적인 수단들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것은 우리 선거권을 침해당한 선거인분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저희가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뒤에서 지금 국민들이 외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선거 없으니까 다시 선거하자는 거예요. 당연한 이 정치적인 움직임에 많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어떠한 결단과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게 유일하게 잘못을 그나마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령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가령 서울시장 오세훈
또 낙선한 인천시장 후보 유정보, 또 부산시장 낙선한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이런 분들이 야 이거 좀 이상해, 나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재검표 해보고 싶어. 네네. 저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 용지 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게 저게 맞나? 너무 좀 수상한데? 이러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당선 무효 소송과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기계적인 어떤 표 집계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들의 입장은 이 절차 자체가 다 그냥 오염됐다. 오염됐다. 다 오염됐고 이 결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마찬가지로 물론 국민들, 선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당사자가 되죠. 되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당사자가 그 선거에 직접 플레이어로 뛴 당사자, 그 후보자들이에요. 후보자들이 이 국민들의 이 선거 절차에 대한 오염과 그 다음에 이 재선거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목소리가 힘이 있는 것이지,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당연히 힘을 같이 보태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치인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부자유변호사협회 또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소중한 해석, 논평,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